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화성호 일대에서 윈드서핑객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뿐 아니라 낚시꾼들까지 위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주체를 둘러싼 책임 공방만 이어질 뿐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화성호의 한 가파른 비탈면. 호숫가 옆으로 사람 몇 명이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구명조끼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조망을 넘어 위태로운 지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도 태연합니다. 많이 죽어요, 애들. 오늘 같은 날은 좀 위험하네, 그러면 수심이 깊어서. 뭐가 위험해요? 밖에 앉아있는데. 이처럼 화성호는 윈드서핑객들이 호수 안으로 들어갈 때 호수 주변은 낚시꾼들로 기승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윈드서핑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낚시와 레저 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무단 침입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처벌은 경범죄 수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2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철조망 넘어 길까지 만들어 대놓고 무단 출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하고 상황인가요? 여기 진짜 천대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여기를 딱 묶어 놓아버리면은 참 2km 떨어진 곳에 해경이 있지만 자체 단속은 없습니다. 해경은 내수면은 단속 권한 밖이라는 입장입니다. 해경은 사실 거기가 내수면이다 보니까 단속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예. 화성시하고 그 농어촌 관리 농어촌 공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따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인 화성시 역시 시유지가 아니어서 강제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단속을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등 한계로 일일이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데 단속반과 레저객의 실랑이가 일상입니다. 거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매립관리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는 관계기관들의 지원 없이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공사는 화성시가 나서 이 일대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주고 해경도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곳을 낚시 레저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화성호 내 출입만 금지돼 있을 뿐입니다. 더욱더 이제 시설 같은 걸 설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단속이나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신다 그러면 낚시객과 레저객들이 아찔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인명피해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화성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이 아닌 보다 강력한 공동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최근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물론 사과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잡음에 용인시의회가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면서 결국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은 용인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 건 지난 4일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게 된 부의장은 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먼저 용인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됐고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공개 사과는 용인 시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본인의 행동으로 힘들었을 피해 동료 의원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31명 의원 가운데 18명이 참여한 투표는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불신임한 의결에 따라 이창식 의원은 부의장직에서 박탈됐습니다. 용인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졌고 해임된 부의장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정의롱 피해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광명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을 보장받는 사회를 일컫는 기본사회.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주거와 건강, 돌봄, 교육 등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들을 행정이 함께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계층별로 누구든지 한 도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청년부터 노인, 장애인,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 내에는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합니다. 조례는 오는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시민 누구나 기본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이를 시작으로 더 좋은 정책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 지방정부의 새로운 복지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아주대병원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의료와 공원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메디파크1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천 시민의 관심을 끌었던 병원 규모는 500병상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아주대병원은 500병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건립합니다. 1단계로 300병상을 짓고 이후 여건과 상황에 따라 200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외상센터와 심혈관, 뇌혈관센터, 암센터, 건강증진센터는 물론 과천 시민에게 알맞는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과천에 알맞는 의료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까 앞으로 의료원장님과 상의해서 계속 만들어갈 거고요. 과천에 알맞는 병상을 일단은 300병상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도시가 필요에 따라서 저걸 증축할 수 있게 과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구축을 잘 할 계획이고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은 의료와 산업, 상업과 문화, 여가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세웠습니다. 종합병원 안에 문화와 여가를 함께 넣어 누구나 이용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메디파크1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의료, 노유자, 업무, 문화상업이 공존하며 과천의 잠재력을 담아낼 복합개발의 실현을 꿈꾸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클러스터가 결합된 메디파크1이 이젠 과천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신계영 과천시장은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공개한 개발 방향에 대해 매력적이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단순히 종합병원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른 시설인 만큼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의료와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다 해서 그런 메디파크1은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크가 같이 겸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여가 공간으로도 이렇게 메디컬 시설이 이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시민 설명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아주대병원 건립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산시가 수소 시범 도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성형 수소 도시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이른바 수소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수소 공급이 더욱 원활해짐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초 수소 시범 도시로서 수소 생산 시설과 공급 배관, 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안산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완성형 수소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가 진정한 수소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개선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이번 공모 선정이 안산시가 시범도시에서 완성형 수소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원시동 공단 3거리에 수소버스 충전소와 인접한 캠핑카 주차장 부지로 이곳에 수소 저장 시설과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소, 수소차 전용 정비소 등 3개 시설을 신설합니다. 사업비는 총 188억 원이 투입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더욱 원활한 수소 공급은 물론 연간 약 10,000대 규모의 수소차 검사를 통한 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 정비소가 갖춰짐으로써 수소차의 안정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시범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부터 저장, 배관 이송, 활용,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갖춘 전국 최초의 자립형 수소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이와 관련해 당초 오는 2030년까지로 계획했던 수소버스 100대 보급 완료 시기를 내년까지로 앞당길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착공은 내년부터로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안양시와 국방부가 함께 추진하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안양시와 국방부는 24일 시청에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시설과 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고 안양시는 국방시설을 새로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게 됩니다. 두 기관이 기부 양여하는 규모는 각각 1조 2천억 원 정도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안양시는 올 안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 대규모 국제 행사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수천 명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는데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서 15,000불에 달하는 수출 계약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박희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 거주민을 위한 스마트 비대면 진료 서비스입니다. 키오스크 안면 인식 기술로 수집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연결해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경기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56가지의 AI 기반의 개인 데이터가 언제든지 자기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겼을 때 문제가 인식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는 이 비대면 진료인 이 세로 MS의 서비스를 가지고 의사와 만나게 됩니다. 주요 안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 신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증상이 나오게 되면은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는다든지 혹은 의사분들이 자신의 진단에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단을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국제 행사 AI 바이오 커넥트 G페어.
바이오 산업과 AI의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마련했습니다. 광교 바이오 헬스 포럼과 AI 포럼 등이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AI 기술과 바이오 산업의 접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또 IT하고 바이오의 중심에 있잖아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회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술을 선보인 도내 25개 기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였습니다. 15,000달러 규모의 계약과 11건의 업무 협약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기로 저희 경기도와 경가원은 바이오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거기서 글로벌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바이오 AI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경기도를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천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 서비스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천 한우와 이천 쌀 등 지역 농특산물이 드론에 실려 하늘을 날아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 드론. 잠시 뒤 정확한 위치에 물품을 내려놓습니다. 이천 축협에서 복하천 수변공원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 드론이 실어 나른 건 이천 한돈과 육포. 김경희 시장은 도착한 물품을 직접 시민에게 전달하며 생활 속 드론 서비스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론이 실제로 내려와서 너무 신기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까지 너무 신났던,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신속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천시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K 드론 배송 추진에 나섰습니다. 로봇 드론 창업지원센터에서 드론 관제와 운영을 맡아 지원합니다. 시민들은 앱을 통해 주문한 물품을 설봉공원과 복하천 수변공원 등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배송 품목은 4kg 미만 캠핑 용품과 이천 특산품 등입니다.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곳들을 드론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매점이 없기 때문에 시민객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마트에서 바로 직배송을 하기 때문에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드론 배송 실증은 향후에 물류 혁신과 시민 편익 증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을 이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속 공원과 마트를 연계한 다목적 드론 배송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오산시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그동안 시설 관리와 운영의 허술함으로 여러 차례 지적됐었는데요. 시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간 미흡한 시설 상태와 부실한 운영이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이에 오산시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교수와 수의사협회 관계자, 오산 반려인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불만과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시설의 누수와 누전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급한 보수를 요구했고, 작은 개와 큰 개를 분리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실내 놀이터를 만듦과 동시에 그리고 누전과 누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의사협회는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매년 2차례 무료 의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또 인근 오산대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좀 여기 와서 실습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실습을 하게 되면 우리 수의사회에서도 좀 보탬을 좀 그때 수의사들이 와서 같이 와서 상담도 좀 해주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애완동물 미용실이나 목욕탕, 세탁시설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건재 오산시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오산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많은 반려인들이 자주 찾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편 이 시장은 세교지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마혜리 소방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지역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먼저 화재 소식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쯤 이천시 신둔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돈사 내부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농장주와 함께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져 돈사 한 동이 전소되고 사육 중이던 돼지 15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41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쯤 연천군 청산면의 한 펜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인력 35명과 장비 14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 도착 당시 약 12평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이 이미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약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 소식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에 적재된 H빔이 쏟아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충돌한 건데요.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교통통제를 실시했고 사고 5시간여 만에 안전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트레일러 적재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운행 전에는 적재물 고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 중 과속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운행 속도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